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선 85.4% 역대 최고 득표율, 그리고 정봉주 낙선.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만들더라.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대단하더라. 자, 이재명 당대표 85.4% 역대 최고 득표인데,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역사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최초의 당대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일 때 사실 있었지만 그 당시는 보스 정치였잖아. 김대중을 거스르면서 민주당에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절. 그때를 제외하고 노무현,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도 당을 장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나? 아니, 문재인 시대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나? 못하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왜 노무현, 문재인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민주당이 발목 잡았던 게 엄청 컸다. 당내에서 자당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첫 번째 대표 때는 이재명 흔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박들이 반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2기에는 그 반명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을 순 있으나 힘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나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으면서 그 당대표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만들어준 최초의 민주당의 당대표다.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재명 2기,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최초로 출범한 거예요. 최초로. 저는 이게 최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처음 있는 일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하게 된 겁니다. 85.4%. 저번에 1기 때 77.7%. 그때도 압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77.7%로 당선되면 뭐해? 민주당 내에 이재명 세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명이라는 작자들이 이재명을 끊임없이 흔들어댔었고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에 쑥 집어넣는 짓도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1기 이재명 체제, 진짜 이재명 당대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대는 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수박들 공천에서 싹 다 제거해주고 힘없는 당대표로 총선을 끌고 갔는데 압승을 해줬고, 그리고 연임해야 된다고 계속 당원들이 얘기하니까 연임을 선택해줬고 85.4%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로 2기 이재명 체제가 출범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변수가 없었죠. 최고위원 여기가 정말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1위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정봉주가 탈락했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18.23%예요. 이게 얼마나 박빙의 승부였는지 보여주는, 뽑을 사람이 너무 많았어. 정청래 의원이 최고 수석 됐을 때는 20%가 무조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18.23%, 20%가 안 됐어. 와, 대단하죠. 예. 자,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2위로 확 치고 올랐어요. 물론 서울 여기도 있었지만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다라고 얘기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이런 것도 좀 컸다라고 보이고, 한준호가 3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네,
다행스럽게 4위. 이현주, 정봉주가 아닌 이현주가 12.3%로 5위. 5명이 딱 올라갔어요. 정봉주가 떨어져? 자, 초반에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지 않겠는가 했지만 11.7%, 이현주가 몇 퍼센트? 12.3%, 0.6% 차이로 낙선하게 됩니다. 자, 정봉주가 떨어졌다. 놀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어준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많은 분들이 김어준이 한 발언들,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정봉주는 그래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튜버들이 뭐 그런 세력들이 정봉주를 흔들어도 정봉주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얼마나 사안이 중요한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김어준은 물론 또 정봉주와의 또 특수관계이기도 하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당원들이 선동당했다라고 혹시 얘기하진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김어준의 논평을 정리해봤어요. 김어준이 뭐라 얘기를 했냐? 이 전당대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우선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건데, 당원들의 집단지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다. 그 앞에서는 과거고 경력이고 직이고 어떤 직을 했었든 다 필요가 없어요. 당원들이 16년간 원해였던 정봉주 후보를 1위로 만들 만큼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 싶으면 그 1위를 탈락시킬 만큼 아주 단호하고 가차없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게 확인이 된 거고, 어떤 과거, 어떤 경력도 현재 시대 과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 집단지성이 가차없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건데, 정치는 굉장히 적나라하고 항상 갈등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그 자체보다는 그 사고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100만 배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놓으면 정치인은 그 사고와 갈등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솔직하지 못했어요. 당원들이 이재명 2기에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김어준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무서움, 그 위력 인정하고 정봉주의 실패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겁니다. 정봉주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자, 이 말에서 저는 살짝 거슬렸고 많은 분들도 거슬리겠지만 사실 이건 팩트일 확률은 높아요. 왜냐? 정봉주가 이재명에 대해서 박원석에게 뒷담화를 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수습을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서 제대로 했다면 정봉주는 5위에 안착을 했을 겁니다. 5위는 했을 거예요. 6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떨어졌겠지만 5위는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명팔이 운운하면서 솔직하지 못하게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6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거다라는 이 문장이 저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확한 논평인 것도 맞아요.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5위는 했을 거다. 그동안에 벌어놓은 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김어준은 당원들의 무서움, 냉정함 이거를 또 한 번 느끼고 놀랬다. 이런 논평을 해줬어요. 그래서 김어준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 될 건데 아무튼 이런 논평을 했다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 자,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패자는 정봉주고 또 다른 승자가 누구냐? 저는 강선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 강선우 의원이 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글을 썼습니다. 봉주형이 강선우를 좀 배워야 돼. 어떻게 정치적인 감각이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다고 자기 혼자 스스로 무슨 정치 천재니 어쩌니 떠들고 다니는 봉주형이 강선우의 발끝만큼도 못 쫓아옵니까? 진짜 실망 너무 크죠. 우리가 봉도사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죠. 자, 강선우
의원이 딴지 게시판에 쓴 글을 좀 보겠습니다. 딴개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아닌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로 인사드립니다. 후보가 아닌 상태로 인사를 하러 오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네요. 8위라는 숫자가 아니라 제게 정말 귀한 표를 주신 55,172명의 마음을 남기겠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받은 이 시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 강선우를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저 강선우를 읽고 또 읽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만큼 저 역시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또 읽어내겠습니다. 누구나 기적을 꿈꿉니다. 저도 기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꿨던 기적은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 한 명, 마지막 그 한 표가 있다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 기적이었고 저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강선우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 강선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괜찮습니다. 제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결승선에 서기 위해 출발했고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섭니다. 민주당 재집권으로 가는 길, 저 강선우가 또 한 번 더 끝까지 완주해 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종종 찾아 인사 나누고 여러 목소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강선우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 이게 정치 아니야? 봉도사, 이게 정치 아니냐고. 꼴찌를 했지만 나는 꼴찌가 아니라 55,172명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정치 아니냐고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는 진정성이 동반돼야 돼요. 강선우의 진정성은 우리에게 정말 훅 들어오잖아. 자, 이제 강선우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강선우라는 정치인의 행보를 기대할 겁니다. 기억하겠어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너무너무 멋진 한판의 승부를 펼쳤다. 봉도사가 너무 취해지는 모습, 권력욕에 한없이 취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봤다면 강선우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됐어. 봉도사 때문에 짜증이 났었던 그 마음이 강선우 때문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강선우 보고 좀 배워라. 아니, 이젠 배울 필요도 없지. 정치 안 할 거니까. 민영배 의원도 딴지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딴지 의원 여러분, 민영배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대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민영배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영배를 1등으로 만들어주신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검찰을 해체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영배답게 광주답게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딴지 회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가 아니라도 종종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영배 의원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현주 의원보다 민영배였어야 된다. 물론 예측은 이현주 의원을 했지만 민영배였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어떤 문장이 저는 너무 와닿았냐면 민영배답게 광주답게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자, 여러분들,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의원들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민영배만 살려놓고 싹 다 물갈이 시켰죠. 그게 호남의 민주당원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호남은요,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니 뭐니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지역구라는 거예요. 수도권이면 최전선에서 싸우기 애매한 동네들이 있어. 눈치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근데 호남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앞장서서 싸우고 이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몸을 제일 많이 사렸단 말이야.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당내 세력 줄서기만 해. 지역에서 세력들과의 정치만 해. 그게 호남 유권자들은 정말 지긋지긋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민영배만 앞장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탈당하고 이런 것도 다들 눈치 볼 때 민영배만 앞장섰다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민영배 한 명만 딱 살려놓고 싹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영배답게 광주답게 호남 민주당 의원답게 맨 앞 최전선에서 싸우면 된다니까. 수도권이나 박빙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최전선에 서기 애매해. 그건 이해한다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근데 호남 쪽의 의원들은 최전선에 서면 설수록 호남인들이 좋아하잖아. 호남 당원들이 좋아하잖아. 왜 몸을 사리냐고 도대체. 앞장서서 싸워줘야 돼요. 최전선에 누가 서야 돼?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최전선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영배 빼고 아무도 안 싸웠어. 그러니까 싹 다 물갈이 해줬죠. 민영배답게 광주답게 최전선에서 싸워주십시오. 예, 이 문장이 너무 좋았고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맞아. 방송에도 좀 많이 나오고 하셔야 돼. 민영배 의원님,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인지도가 중요해요. 자, 민영배 의원도 이런 글을 쓰고 전당대 탈락을 했지만 마무리했어요. 정봉주 페이스북 글입니다. 7월 14일 이후 경선 기간 내내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자,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 오래 갑니다. 이 상태 오래 가요. 예. 횟가닥한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나왔죠. 자, 본인이 떨어진 게 확정이 되고 나서 당대표의 연설이 시작하기 전에 이러고 나갑니다. 헷가닥했어. 선거를 하다 보면 헷가닥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봤는데 정봉주가 딱 그런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정말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분 중에 그래도 뭐 공격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좀 공격받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전현희 의원의 과거의 행적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현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옛날 2012년에 정동영, 전현희와 강남을에서 경선을 합니다.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동영을 전략 공천을 하려고 그래요. 강남을을 전현희가 준비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선을 실시해달라. 지금이라도 대선 주자 예우 압박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원칙에 맞는 경선을 실시해달라. 이렇게 따졌어. 그래서 여기가 강남을이 경선을 합니다. 그리고 전현희가 집니다. 전현희가 지는데 총선 불출마 정동영 승리 도울 것. 아니, 전현희가 졌으면 당연히 총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2012년이니까 젊죠. 확실히 젊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민주당에서는 전현희가 아까운 거예요. 치과 의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스펙도 너무 좋고 강남에서 먹히는 카드다. 그래서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송파에 공천을 주려고 합니다. 송파에다가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 전현희가 그걸 거부해요. 강남을 경선 후 송파갑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고 저로 인해 당의 공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그리고는 정동영 캠프에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근거가 되고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2기는 민주당 최초다. 우리는 이런 민주당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민주당인 겁니다. 이재명 1기 너무 힘들었죠. 수박놈들이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았었잖아.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갖다 바치는 짓을 했었어. 그걸 견디고 그걸 이겨내고 총선 이기고 다시 2기가 출범하는데 이런 민주당은 역대 최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처음 있는 민주당이에요. 이제까지 민주당하고 앞으로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는 최고위원 5명입니다. 김민석, 김병주,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보기만 해도 든든해. 예? 보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부는 없었어. 이런 지도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 잘한다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에는 고민정이 있었고 송갑석이 있었어. 근데 최고다. 여기에 정봉주도 없어. 당원들이 다 정리했어.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료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이냐.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당대표 이낙연 때 수석최고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양자. 이게 민주당이었어요. 이게 민주당이었다고. 이 최고위원들 보세요. 이런 민주당으로 무슨 개혁을 합니까? 대통령이 누군들, 이 인간들이 다 맡고 있으면 무슨 개혁을 해요? 대한민국 개혁이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잖아. 얘네들 꼬라지 보라고. 이때 180석이야. 와, 진짜 안 된 이유가 있다.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민주당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자,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서 제가 옛날 2012년에 있었던 전현희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현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봉주 지지자들은 정봉주는 안 되고 이현주가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다,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현주는 언젠가 배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현주를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현주의 과거 발언들 막 끌고 와요. 이현주 이승만 물고 빨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과거 발언들 끌고 오면은 이현주 욕먹을 것 태반입니다. 어마무시해. 하지만 이현주는 믿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이현주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방송에 자주 나와서 인지도가 높은 것, 이것도 있는데 이재명의 픽이라는 것도 커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와라 라고 했다는 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딱 보잖아요. 최고위원들 면면도 보고 결국 뭐냐, 당원들의 선택은 이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최고위원들도 다 이재명 보고 우리가 가르마를 딱딱 탄 거야. 이현주도 이재명의 픽이라는 게 큽니다. 자, 이현주의 과거 발언 들여다보면 어질어질해요.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이현주의 가장 큰 약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씹어댔어. 이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내 입지가 좁다. 당내에 이현주는 없어요. 가진 게. 세력도 없고 당내 입지가 너무 좁아. 그렇다는 건 뭐죠? 이현주가 기댈 곳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의 실제 마음속이 어떤지 우린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서 이현주가 했었던 옛날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실제 이현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현주는 이재명밖에는 없어요. 지금 본인이 당내에서 기댈 수 있는 게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뜻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이현주의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만 따져봐도 이현주가 우리를 배신하고 이재명을 배신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변희재도 데려다 쓰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현주 못 쓸 이유가 있냐? 에? 변희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치자고 하는데 변희재도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현주가 안 된다는 주장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못 써? 그리고 만약에 이현주의 마음속이 이현주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현주가 속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쳐. 나중에 배신했다 쳐. 봉주영처럼 우리가 날리면 그만이야.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 왜 쫄아? 갖다 쓰고 못하면 자르고 하면 돼. 민주당원들의 힘을 엄청난 힘을 확인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어. 맞아요. 정치인은 도구일 뿐이야. 쓸만하네? 그럼 갖다 쓰는 거예요. 배신했네? 갖다 버리는 거야. 그게 전부입니다. 변희재 갖다 쓰자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현주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인의 속마음이 뭐가 그리 중요해. 물론 대권주자로 간다거나 이렇다면 속마음도 중요하죠. 진정성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정치인들은요. 쓸모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쓸모 있으면 갖다 쓰고 쓸모 없으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 쓸모 있는 사람 다시 안 치면 그만이야.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갑이야. 당원들이 주인이야. 당원들이 사장이야. 사장이 직원 썼다가 쓸모없으면 자르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장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의 민주당이 출범합니다.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출범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될 수밖에 없죠. 너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우리를 믿고 정도로만 가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치워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세상 곧 온다. 곧 옵니다. 확신합니다. 정말 억강부양 대동세상 이재명이 만드는 대한민국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될 거다.